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요즘 영화관에 방문한 관람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다는데요. 혀를 끌끌 내차며 영화관 문 밖으로 나오는 모습,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 모습, 옆 친구와 애플워치로 각자 높게 치솟은 심박수를 비교해보는 모습들이요. 여러분, 혹시 어떤 영화를 보고 나왔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전 국민의 심장 박동을 자극시키고 모두의 미움을 산, 하지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애국심을 이따금 깨우고 치열했던 과거를 기억할 수 있게 해준 그 영화, 바로 영화 서울의 봄입니다. 트렌디한 소식들만을 쏙쏙 전해드리는 저희 알쏠청잡이 서울의 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싶어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쏠청잡에서는 서울의 봄과 관련하여 패널분들의 생생한 감상 후기와 영화 내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시사 이슈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바람이고요. 함께해 주실 패널 3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로 유부초밥을 먹을 예정인 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피의 겨울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엔 얼그레이를 좋아하는 얼지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최근에 영화 서울의 봄 보셨나요? 그럼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역시 다들 보고 오셨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자신의 관람 후기가 어땠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서울의 봄을 보고 왔어요. D열 되게 앞에서 정가운데서 혼자 우와. 엉엉 울면서 D열. 네, 보고 그 집까지 40분이 걸리는데 혼자 분을 삭히면서 이렇게 걸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엄청 과몰입해서 봤었는데요. 우리 유부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엄마랑 둘이 가서 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말로만 되게 짜증난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얼마나 짜증나면 다들 저러고 나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막상 가서 보니까 영화 보는 내내 중간에 막 이러면서 보고 너무 짜증나서 되게 열을 토하고 왔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너무 화가 났고 또 너무 슬펐고 근데 제가 영화 볼 때 약간 이거 지금 몇 분 남았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하는 편인데 이 영화는 전혀 그런 틈이 없었던 것 같이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맞아요. 저도 영화를 보통 시간 가는 줄 알고 보는 편이어서 공감합니다. 저도 진짜 공감하는데요. 특히 배우들 연기력이 진짜 너무 맞아요. 다들 좋으셔가지고 더 몰입도 있게 봤었던 것 같아요. 또 보통 영화를 보게 되면 약간 주인공이나 메인 캐릭터들이 하는 어떤 뭔가 사건을 해결하거나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 응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건 처음으로 조금 안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망했으면.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모든 패널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화를 보는 내내 답답했다가 화났다가 감동적이었다가 불안했다가 여러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던 것 같아요. 그만큼 관객들도 감성을 저격할 수 있었던 게 영화를 성공으로 이끈 이유인 것 같은데요. 서울의 봄이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영화계가 사실 많은 타격을 입었었는데 드디어 영화관에도 다시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지난 5월 개봉한 범죄도시 3에 이은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이기도 하고 역대 개봉작 전체에서 31번째, 한국 영화 가운데는 22번째 1000만 영화의 영예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요즘 어딜 가던 서울의 봄 봤냐 안 봤냐에 대한 얘기는 꼭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영화가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배우분들도 무대 인사와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정우성 배우님은 개봉 이후에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의 전국 상영관에서 230차례가 넘는 무대 인사에 나서면서 출연 배우 무대 인사 최대 참석이라는 기록도 세웠다고 하네요. 저도 요즘 유튜브에 뜨는 무대 인사 영상 진짜 잘 보고 있어요. 우선 배우분들이 사석에서 케미도 좋으시긴 한데 황정민 배우가 무대 인사 가실 때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는 게 웃기더라고요.
광주 무대 인사에서는 황정민이 한 관객이 들고 온 서울의 봄이 광주에 오길 4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라고 쓰인 손팻말을 보고 울먹거리셨다고 해요. 관객이나 배우로 구분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감정들이 동화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의 봄은 그 시대와 사건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층에게도 역사를 상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가볍지 않은 사건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정규조에 따르면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최근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관련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 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학교의 자연스러운 교육과적 선택이라는 의견에 대해 반기를 든 거죠. 확실히 엄청난 흥행과 동시에 민감한 시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재의 영화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네요. 맞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역사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고 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화에서 다룬 역사적 사건들 외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역사책에서 접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복귀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팬분들도 역사적 사건에 집중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1212 사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좌천될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전두환이 자신이 먼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하려 했고 또 본인이 우두머리로 있던 국내 비밀사 조직이죠. 하나회의 친분으로 특전사령부 정병주 장군의 지휘 아래에 있던 135 공수대를 회유해서 반란군 편으로 만들었죠. 반란군 편이었던 1공수가 서울로 먼저 도착해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했던 1979년 12월 12일 밤이 결국 전두환과 신군부의 세상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신군부의 독재가 이루어진 주된 배경이 궁금했었는데 영화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 진짜요. 경상도 출신 육사 11기 친목 모임이자 국내 비밀 사조직으로 전두환이 보스였던 조직인 하나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태양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는 하나 같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름에서부터 그들의 집단 이념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알려진 12.6 사건을 같이 주목해서 봤는데요.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이 사망한 사건이죠.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둘을 권총으로 살해했고 그 결과 김재규가 체포되면서 당시 대한민국 권력서열 1, 2, 3위가 사라진 권력 공백 상태가 벌어졌고요.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었죠. 계엄 사령관은 정승화 총장이었지만 실세는 보안사령관 정두환이었고 이 사건 또한 신군부의 독재 배경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패널분들의 이야기 덕분에 영화의 모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볼수록 정말 영화가 내포한 역사의 힘이 새삼 크다는 게 느껴져요. 역사적인 분노를 자극하고 영화를 잘 풀어냈기 때문에 고구마 지수가 높은 답답하고 먹먹한 서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희생자들을 만들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이 N차 관람 열풍을 일으킨 것 같아요. 또 서울의 봄 밈은 초반엔 심박수 챌린지로 시작해서 맞아요. 전두광 얼굴에 수많은 구멍이 뚫린 포스터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는 의미로 두더지 머신이 등장했다고 해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한데 뒤섞이면서 서울의 봄을 천만 영화로 밀어 올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의 봄의 가장 큰 흥행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시 국가 측에서 공개하지 않았고 이제 숨겼던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점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 관객 56%는 1.12 군사 쿠데타에 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2030 세대였다는 점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소재의 신선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근대적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외에 좀 추가적인 각색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더욱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과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매번 이 시기의 이야기들은 데모도 많이 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비교적 안정화되지 못했던 상태였어서 그에 따른 이슈들도 많아서 영화화될 수 있을 만큼 스토리가 나온다는 게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영화 자체의 짜임새나 흐름도 재미있고 무엇보다 배우분들의 연기력과 호흡이 좋아서 이런 점에 있어서 관객들의 만족도나 몰입도가 높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런 포인트들이 기본 바탕이 돼서 입소문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영화 보는 내내 정말 연기력이 너무 진짜요. 다 대단하셔서 엄청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우선 출연진 라인업도 굉장했죠. 그렇죠.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 싸움이 영화의 몰입감을 배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진짜요. 네, 사실 또 이 시기의 불안정함이 결국 향후에 국가가 비슷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던 계기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용과 결은 다르지만 사실 현재도 국가의 불안정함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과거를 본보기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갈 방향에 대한 지도가 되어준 것 같았어요. 또 그 시대를 직접 겪었던 세대들에게는 현재 자신의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과 그 시대의 상황이 교차되면서 오묘한 감정을 자극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유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배우분들이 많이 출연하셔서 매 순간 놓치지 않고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배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캐스팅을 하고 오디션을 하는 과정도 엄청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주신 결과 인물 하나하나 다 기억이 날 만큼 영화 속에서 살아있었고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천만 영화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그쵸. 같아요. 진짜요. 정말 연출, 라인업, 소재, 내용 모든 게 중요하게 작용하네요. 지속되는 메가 히트로 서울의 봄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제5공화국과 관련된 신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작품들로는 마야광, 남산의 부장들이 있는데요. 근현대사의 흐름과 당시의 굵직한 사건들을 조망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하이브 미디어 코프 신작은 K공작 계획을 소재로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의 봄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비슷한 콘텐츠들이 더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관련된 콘텐츠 뭐 떠오르신 거 있으실까요? 우선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꼬꼬무에서 꼬꼬무 아시죠? 그럼요. 그 꼬리에 꼬리에 뭐지? 꼬리를 무는 이야기. 네, 꼬꼬무에서 다뤘던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콘텐츠를 꼭 보셨으면 하는데요. 자고 일어났더니 바뀐 세상의 타이틀로 실제 자료들과 같이 실존 인물들로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몰입이 잘 되더라고요. 또 마지막에 신군부의 완전한 권력 장악으로 축하 파티를 하는 실제 영상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전두관과 신군부가 같이 술 마시면서 파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뒷목 잡고 네. 쓰러질 네, 뻔했죠. 저도요. 헐. 그 장면이랑 오버랩되면서 연출 되게 진짜처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영화평론가 이동진 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김성수 감독과 함께 프리뷰한 것도 있는데 김성수 감독의 영화를 만든 배경과 제작 의도를 알 수 있어서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다들 아시나요? 알죠. 봤어요. 네. 택시 운전사는 장훈 감독, 송강호 주연의 영화고요. 1980년대 배경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실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에요. 저는 택시 운전사도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그때도 진짜 엄청 조마조마해하면서 울면서 맞아요. 봤거든요. 두 영화 모두 관객들이 2시간 넘도록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면서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화려한 휴가가 떠올랐는데 혹시 이거 다 보셨나요? 안 저는 보셨죠? 이거는 못 네, 봤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저는 이거를 중학생 때 학교에서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노는 시간에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원래 1987이나 음. 이제 택시 운전사를 쓰고 싶었는데 아, 미리 쓰셔가지고 학교구나. 나 본 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그래도 약간 이거 그냥 어렴풋이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때 이제 어려가지고 엄청 잘 이해를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민주화 운동을 생각하면은 그려지는 장면들이 모두 다 이 영화일 정도로 되게 인상이 깊었던 영화예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로. 택시 운전사와 같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지만 화려한 휴가는 좀 더 무고하게 희생당한 실제 인물들의 초점을 맞춰서 다룬 영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건에 의해 죽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헤어지는 과정이 좀 잘 드러나는 영화여서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 보이네요. 저는 1987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네. 아까 해주셨듯이 네. 약간 좀 대표적인 영화라서 저도 가지고 왔는데 이 영화도 비슷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서로 다룬 주제의 차이점이 좀 있어서 비추는 시점이 조금 다르다고 느껴져서 가져왔습니다. 1987의 경우는 조금 비교적 외부적으로 보이는 사건, 뭔가 정권과 국민과의 대립을 다뤘다면 서울의 봄은 내부적으로 보이는 사건, 정권 내부에서의 다툼이 잘 다뤄졌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컨텐츠들 한 번씩 또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고 서울의 봄을 보고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감상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해보고 싶어요. 우선 서울의 봄 러닝타임이 141분인데 보는 동안 진짜 141분 동안 다른 세계를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꽤 긴 시간인데 그렇죠. 되게 집중도 잘 되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이자 실화를 다룬 영화라 또 더 많은 사람들도 찾게 된 것 같아요. 함께 분노하고 아파하면서 주변 사람한테 후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럼 입소문 덕분에 연말에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영화를 찾게 만드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우분들도 전국적으로 무대 인사를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관객과 만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1000만이라는 기록은 남녀노소 이 영화를 찾는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계속해서 흥행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영화관에서 나왔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저는 그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MBTI가 또 공교롭게도 ENFJ거든요. 네.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예요. 그래서 되게 사회 실험 몰래카메라 이런 거 보면서 울고 그런 스타일인데 또 약간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 다 맞아요.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런 스타일인데 사실 국가, 사회, 단체, 집단에서 정의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이기심이 충분히 집단을 흔들 수 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모두가 적당한 양심과 법을 지키고 이기심을 조절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한순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독재와 같은 행위는 시대를 좌우하거든요. 정답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는 없었나 싶은 생각에 슬프기도 하고 많은 생각에 빠졌던 것 같네요. 맞아요. 특히 약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정답을 내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어떻게 해서든 단점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일단 종강을 되게 늦게 해가지고 영화도 좀 늦게 보게 되었는데요. 영화 보기 전에 이제 주변 분들이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너무 화가 난다. 맞아요. 무슨 아까 그 심박수 챌린지 있잖아요. 그 처음에 이게 왜 필요하지? 맞아요. 챌린지를 왜 하지? 했는데 맞아요. 화가 나서 챌린지를 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화가 나면 그럴까? 정말 그랬는데 저도 봤을 때 화도 엄청 났는데 전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진짜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마지막에? 마지막도 그러니까 그렇고 중간부터 막 너무 슬프던데. 네. 그래서 되게 민망했었습니다. 그 주인공 분이 사실 그렇게까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똑똑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마냥 좋지 않게 보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능력을 안 좋은 방식으로 표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약간 쿠데타도 일으켜보고 대통령도 해봤는데 처벌은 별로 받지도 않고 그렇게 갔으니까 좀 네, 부럽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영화에 대해서는 인물들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주인공들에게 더 감정이입이 다 돼가지고 화도 났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해피엔딩은 아닌 걸 알고 봤지만 뭔가 그래서 그런지 보는 내내 더 먹먹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입대한 친구들이 많은데 외출은 나서 봤다는 거예요. 군복 입고. 진짜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잠깐만요. 저는 그것보다 지금 갔다고요, 애들이. 전 다 왔어요. 아, 전 이제 막 가는 친구들. 저는 다 왔어요. 나 왔냐? 막 나이 차가 지금 동계 2살. 그쵸. 적절한 그거네요. 이제 3개월, 막 3개월 된 친구들인데 보는데 막 아가들이야. 막 진짜 막 가슴이 막 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러니까요. 있을 때, 나 있을 때 나오면 내가 죽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치. 또 저였어도 짜릿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쵸. 저는 먼저 일단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배우분들의 연기력이 진짜 대단하다고 맞아요. 느꼈고요. 진짜. 진짜 그 영화 자체가 저를 압도하는 게 진짜 장난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을 사느라 잊고 있었던 과거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권력을 손에 얻으면 왜 사람을 변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면 이렇게 변할까? 이런 느낌으로 계속 궁금했었는데 서울의 봄이 뜨고 난 이후에 장동선의 궁금한데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봐요? 네. 멋있다. 뇌생녀. 약간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못 참죠. 그래서 장동선 그 박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되게 흥미롭게 잘 봤는데요. 여기서 권력의 정의는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위, 두 번째로는 정보, 세 번째로는 인적 자원, 네 번째로는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권력을 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인공 분도 이 4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와 여기에 딱 알맞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권력자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도 다뤄주셨는데 권력자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라고 의식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럴 확률이 적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권력을 쥐고 있지만 권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간 정말 욕심이 없어야 되네요. 그 사람 자체에 그러니까 있어서. 잃을 게 없다는 심보. 근데 정의에 대해서 조금 네. 알겠나요?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영화 보면서 저렇게 근데 높게 가고 싶나? 라는 생각이 좀 그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저 정도 권력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미 뭔가 더 가지고 높이까지. 싶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진님이 추천해주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동시에 패널분들한테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 네네. 뭔가 어쨌든 지금 이 영화 자체에서는 사실 뭔가 약간 복잡하게 해서 뭔가 그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는 과정이 꽤 험난하긴 했는데 그쵸.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말 한마디면 딱 할 수 있어요. 대통령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약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저 그러면 하시나요? 나가는 길에 저 대통령 할게요. 그럼 내일 대통령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전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그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잖아요. 네네네. 내가 뭐 말 실수 하나 잘못하면은 그게 대문짝만하게 뭐 얘가 뭐 이랬다, 얘가 저랬다, 뭐 국가적으로 막 외교 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막 이 정도의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나는- 다 보고되는 게 그리고 그 내시경 받을 때도 이제
내시경? 내시경? 내시경 받을 때도 맞지 못하잖아요. 왜요? 진짜요? 그 대통령이 그 이제 그 의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처음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몰랐어. 그래서 그 생으로? 생으로 어,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는. 대통령 못하는 이유. 내시경? 내시경 수면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싶어서. 큰일 난다. 어머. 들었었는데 되게 유명했는데 진짜요? 그 내용이. 너무 전 처음 알았어요. 당황스러워가지고. 진짜요? 와. 내가 허위 사실을 근데 유포한 거. 들으니까 아 그렇겠다 싶은데. 나 진짜. 예. 그리고 그 뭐지? 되게 일상적인 생활을 좀 잘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집 앞에 빵 사러 가는 것도 수면 내시경 못한대. 진짜네. 응. 뭔가 진짜. 집 앞에 빵 사러 가는 것도 막 이렇게 가야 되고 편하게 가고 싶은데. 영화 하나 보는 거 뭐 버스 하나 타는 것도 막 엄청 대통령이라고 막 주변에 약간 방해라고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 막 지나치게 호위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치. 저는 못하겠습니다. 얼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약간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긴 그래요? 한데 어. 왜냐면 저는 약간 아니 말하는 게 하고 싶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 저는 약간 제가 내리는 결정이 제 스스로한테만 영향을 끼치면 모르겠는데 그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력,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 하나의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걸로 인한 여파가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무섭지. 네. 그래서 잘못되면 화살이 또 나한테 돌아오고 이게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면을 세 가지나 말했는데 네. 그래도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꿈이 원래 대통령이었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멋있다 ENFJ. 멋있다. 일단 그냥 냅다. 그냥 시켜주면 하지 뭘.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얼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저는 좀 세상을 바꿔야 돼요.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어요. 누가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좀 사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혼자서 많이 해요. 대통령이 된다면 일단 뭐부터 우와. 바꿀까? 옛날에 막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 무조건 수능을 폐지할 거다. 약간 막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으로서 좀 예전에 막 적어놓기도 했었어요. 좀 이렇게 권력자가 되면 바꿔야 될 거. 약간 막 이런 거 적어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시켜주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그만큼 이제 맞아요. 책임감이 맞아요. 왕관을 쓴 자 무게를 간디라고 하잖아요. 아마 왕관에 눌릴 것 같긴 한데 무게 허덕이면서 네, 허덕이면서 이거 맞나? 네, 좋은 토크 주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의 봄 덕분에 모두가 올 겨울을 한층 더 뜻깊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보신 청취자분들이 있으시다면 늦지 않게 영화관으로 달려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쩌면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맞섰던 이유는 어떤 이유로든 버릴 수 없었던 정의와 애국심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새삼 오늘의 평범함이 감사하게 느껴지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네요. 그날 당신들의 밤이 간절했고 또 치열했기에 우리의 낮이 빛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허망한 패배는 없었음을, 남겨진 우리가 열정으로 시대의 승리를 이어받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봄은 이제 시작되었음을. 오늘 끝곡으로는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쏠쏠한 정보로 똑똑해지는 그날까지. 그럼 지금까지 MC 바람, 유부, 겨울, 얼지였습니다. 안녕.